현재 베트남 당국의 단계적 발표가 한국에서 보기에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이 전 세계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다양한 베트남 경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인데, 이 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전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 패닉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경제 타격을 본 곳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약 3만여 개의 회사들이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내로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데, 꽤나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 영어 강사가 SNS를 통해 현지 의료진과 군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시작한 뒤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편승하며 베트남 당국은 해외 여행객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 분야의 회복을 추진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안전하니 해외에서 여행을 올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도 진작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Now, Safety and Smiling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 주변국에 유입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움직임은 역시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회복 국면인 주변국인 중국이나 대만 등을 의식하여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는 아니지만 주변 회복국에서 해외 여행객을 유입해보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 중에 한국은 베트남 당국에 있어 매우 큰 손님입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 한국은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다가 한일 수출 규제 갈등으로 인해서 방일 관광객은 90% 이상이 급감하는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관광지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 베트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극에 달한 8, 9월부터는 한국에서는 일본 대신 베트남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베트남 동해 환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붐이 일었습니다. 각 은행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 동환전액은 평시 대비 40%나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에 많은 돈을 뿌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4시간대의 비행거리와 더불어 박항서 감독으로 인한 한류 열풍 등을 힘입고 일약 인기 여행지가 되는 등 한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로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국을 막는 모습이 나온 데다가 그 와중에 일본은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 감정이 돌아선 것이죠. 또한 베트남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진을 과도하게 막아선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한국만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의 여론은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이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붙잡아도 베트남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수개월 뒤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베트남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대기업들이 현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다가 한국이 나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도 베트남 경제에는 호재를 놓친 것이 되며, 앞으로 산업활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약 1,500만 명의 외국 관광객 중에 450만 명이나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한동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한국은 그중 가장 먼저 해외여행을 오픈할 수 있는 모범 방역국인데, 뒤늦은 손짓을 해봤자 예전만큼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과는 다른 체제로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데, 베트남은 먼저 갈 수 있는 해외여행국으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과연 많은 한국인이 다시 베트남에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르브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갈등 폭발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이 채권 압류 결정문의 공시 송달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다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비엔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일본 외무성을 통해 법원 결정문을 발송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시 송달 효력은 8월 4일 0시에 발생한다. 이때부터 법원 직관으로 일본 제철이 소유한 피인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자산은 피인할 주식 8만 1075주, 금액으로는 4억 437만 5천 원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작업은 한일 관계의 에마지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은 이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는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무역 조치나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등 외교적 조치, 국내 투자자금 회수 등 금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과 관련해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양국 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이다. 일본과는 긴밀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은 수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피해 보상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1+1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됐지만 추가 진전은 없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실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한일 양국 모두에게 해법 마련의 동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경직된 한일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애국 테마주가 강세다. 5일 오전 10시 8분 현재 모나미는 전일 대비 9.36% 오른 5,080원을 기록 중이다. 남영 비비안, 신성통상 등도 강세다. 한일 외교부 장관은 전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 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자금 중 2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시장에 공급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이루어진 후 2달여 만에 한도의 3분의 1 수준을 시장에 푼 것이다. 최근 미금융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은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을 잠시 중단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많은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며 환율 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 등도 우려되는 요소다.
27일 한은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2일 현재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중 188억 달러를 조달했다. 외화대출을 통해 시장에 푼 금액은 총 198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돼 이미 갚았다. 동시에 미 페드와 계약을 맺었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도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상원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통화스와프 한도가 무제한인 영국, 스위스 못지않게 이미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며 일본은 2,258억 달러, 영국은 231억 달러, 스위스는 94억 달러의 조달 잔액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을 중심으로 달러 자금 수요가 급증했던 유로존의 조달 잔액은 1,434억 달러다. 페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잠재우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가동하기 시작한 14개국의 평균을 보면 가동률이 약 10.7% 수준이다. 한국의 통화스와프 가동률은 평균보다 높은 셈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달러 공급을 적게 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경우 당시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컸던 만큼 충분히 공급하자는 원칙하에 통화스와프 자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시장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통화스와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공급한 만큼 환율을 눈여겨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데다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까지 맞물리며 미-중 간 충돌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미국의 제재 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원화는 위안화와 묶이는 경향이 있어 원화 가치 하락에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진 것도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한은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다시 통화스와프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기한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수출기업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요소다. 이상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국과 외환 보유액